학교에 보낸 도시락 한 끼가 한 학교의 급식 문화를 완전히 바꿨다고 하는데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음식과 불편한 시선을 받던 한 엄마와 그녀의 딸이 김밥 소녀로 학교 인기 스타가 된 오늘의 이야기. 한식 도시락을 챙겨갈 작은 용기가 어떻게 한 학교와 미국 지역 사회에 퍼지게 되었는지. 오늘의 놀라운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미국 아이들이 급식 대신 다른 이상한 음식을 강요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학부모 회의에서 저에게 화살처럼 꽂히니 말 제가 딸아이를 위해 싸준 도시락 하나가 가져온 파장이었죠. 믿기 힘드시겠지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딸을 위해 싸준 한식 도시락 하나가요. 미국 초등학교의 급식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버렸거든요. 저도 아직까지도 얼떨떨해요. 그냥 평범한 엄마로서 딸이 배 안 고프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윤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엄마예요. 제 딸 수빈이는 10살이고요. 활달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예요. 이 모든 일은 딱 2년 전 겨울, 남편의 갑작스런 미국 전근 통보로 시작됐어요. 지윤아, LA 본사로 발령 났어. 한 5년 정도는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수빈이 초등학교 입학시키고 저희 둘이 함께 일군 집에서 오순도순 살아가던 그 모든 걸 접고 낯선 땅으로 떠나야 한다니 솔직히 마음속으론 거부하고 싶었어요. 근데요, 막상 아이 손을 잡고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엔 엄마니까 어깨 펴야겠다 싶더라고요. 미국에 도착한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겨울인데도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고 익숙치 않은 공기 냄새가 훅 들어왔죠. 렌터카를 타고 처음 간 마트에서 두유 대신 아몬드 밀크만 잔뜩 있는 걸 보고 좀 멍했어요. 한국 식재료는 한쪽 선반에 눈곱만큼 있고 고추장은 유리병에 담겨 무려 12달러나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실감이 났어요. 아, 진짜 미국에 왔구나. 진짜 낯선 세상이 시작됐구나. 가장 걱정됐던 건 당연히 수빈이 학교였어요. 레이크뷰 인터내셔널 스쿨.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인다고 해서 안심했지만 사실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수빈이 첫 등교날 등 뒤로 작게 손 흔드는 아이를 보는데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말도 잘 안 통하는 곳에서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친구는 생길까? 혹시나 소외당하진 않을까? 별별 걱정이 다 들었죠. 근데요, 생각보다 수빈이는 금방 적응했어요. 영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특유의 밝은 성격 덕분에 반 친구들이 도와주더라고요. 저는 학교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장 보러 다니고 운전 연습하면서 겨우겨우 일상을 만들어갔죠. 그럭저럭 적응해가는 듯 했어요. 딱 하나, 점심시간만 빼고요. 엄마, 학교 점심 진짜 별로예요. 왜? 뭐가 나와? 맨날 치킨 너겟, 감자튀김, 피자야. 밥도 없고 반찬도 없고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그 말을 듣는데요.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적응해 보려고 애쓰는 아이가 배까지 고프면 얼마나 서러울까 싶었어요. 미국 학교 급식이 그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반복되는 메뉴, 채소는 삶아 퍽퍽하고 탄산이나 단 디저트는 빠지질 않아요. 영양사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정말 균형 잡힌 식단 맞나 싶었어요. 수빈이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도시락 싸가면 안 돼요? 그냥 한국 음식 먹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저도 순간 고민이 됐어요. 혹시나 한식 냄새 싫어하는 애들 있을까봐 도시락 꺼냈다가 놀림이라도 받으면 어쩌나 싶었죠. 제가 말했거든요. 수빈아 혹시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외국 애들 중에 김치 냄새 싫다는 애들 있잖아. 근데요, 수빈이는 오히려 웃으면서 저를 달래더라고요. 괜찮아요, 엄마. 우리 반의 인도 친구도 커리 도시락 싸와요. 유대인 친구는 특별 식단이라 따로 싸우기도 하고요. 나도 한국 음식 자랑하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 듣고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딸은 이렇게 당당한데 전 괜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밥이랑 계란말이, 불고기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수빈이의 첫 도시락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 아침, 밥 짓고 반찬 데우고 나름 한국에서 가져온 반찬통에 가지런히 담았죠. 아침부터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도시락 하나에 이렇게 신경을 쓸 줄이야. 수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오늘 도시락 진짜 맛있었어요. 친구들도 되게 신기해했어요. 계란말이랑 불고기 좋아하더라고요. 내일은 멸치볶음이랑 김 싸주세요. 그 말 듣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괜히 걱정했던 내가 바보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수빈이를 위해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한식 반찬을 조금씩 돌려가며 매일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예쁘게.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이 평범한 엄마의 아침 준비가 어느 날 미국 초등학교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요. 도시락을 싸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밥 싸볼까?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떠올린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김밥은 자주 싸던 메뉴였거든요. 밥만 잘 되면 실패할 일도 없고 먹기도 간편하잖아요. 수빈이도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요. 마침 한국에서 가져온 김도 있었고 햄이랑 달걀, 오이, 당근, 시금치까지 냉장고에 재료도 다 있었어요. 그날 저녁 주방에 서서 김밥을 말고 있는데 괜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별거 아닌 음식이지만 어쩐지 김밥에는 좀 더 엄마의 마음 같은 게 담기는 느낌이랄까요. 밥에 참기름이랑 소금 살짝 섞어서 펴고 재료 하나씩 얹고 돌돌 말고 썰어서 단면 보는데요. 아, 이뻤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그렇게 도시락통에 딱 맞게 담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빈이가 도시락을 보고는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김밥이다. 엄마,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 반응에 기분이 괜히 좋아졌죠. 그런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애들은 이게 뭔지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종이에 짧게 썼어요. 김밥은 밥과 채소, 달걀, 햄을 김에 돌돌만 한국 음식이에요. 한 입에 쏙 넣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걸 작은 카드로 써서 도시락에 살짝 끼워 넣었어요. 그냥 재미삼아요. 애들한테 설명할 시간도 없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수빈이가 교문을 나서자마자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점심시간에 진짜 난리 났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이 전부 제 도시락 보러 몰려왔어요. 김밥 처음 본 애들도 있어서 막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까만 종이에 밥이 말려 있어서 신기하대요. 처음엔 친구들이 좀 당황한 눈치였대요. 김을 처음 보는 애들도 많았고요. 근데 수빈이가 먼저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더니 옆자리 앉은 엘리라는 애가 슬쩍 한 조각 집어 먹어봤대요. 우와, 이거 맛있어. 그 한마디에 순식간에 주변 애들이 몰려들고 김밥 세 줄이 순식간에 사라졌대요. 그럼 너는 점심 제대로 못 먹은 거 아냐? 제가 물었더니 수빈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친구들이 자기 도시락이랑 과자 나눠줬어요. 엘리는 자기가 다 먹은 것 같다고 빵도 사줬고요. 오히려 배불렀어요. 그 얘기 듣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낯선 땅에서 우리 딸이 김밥 하나로 친구들한테 사랑받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던지요. 그날 이후로 김밥은 매주 요청 메뉴 1순위가 됐어요. 엄마, 다음 주 수요일에 김밥 또 싸주세요. 내일은 참치 김밥이요. 이번엔 치즈 넣으면 안 돼요? 심지어 수빈이 반 애들뿐 아니라 옆반, 윗반 애들까지 수빈이 자리로 몰려와서 도시락을 구경하게 됐대요. 나중엔 롤거리라는 별명도 붙었더라고요. 수빈이는 그걸 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할머니랑 영상 통화할 때도
신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머니, 나 별명 생겼어요. 김밥 소녀래요. 그렇게 수빈이는 급식 시간마다 인기 스타가 됐고, 저도 도시락 반찬에 점점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계란말이 단면이 예쁘게 나오게 하려면 불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멸치볶음에 아몬드 넣을지 말지 고민도 많아졌죠. 김밥도 불고기 김밥, 참치 김밥, 야채 김밥 번갈아 가면서 싸주고 친구들 입맛 생각해서 단무지도 얇게 썰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수빈이 담임 선생님 에밀리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박지윤 씨, 수빈이가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다음 주 인터내셔널 푸드데이 행사에서 혹시 김밥 부스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선생님은 수빈이의 도시락이 반 아이들에게 다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각자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참 뭉클했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 코너를 따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제안을 받으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부담이 됐어요. 제가 무슨 셰프도 아니고 영어도 아직 어색한데 행사 부스를 맡는다니, 근데요, 수빈이 얼굴을 떠올리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 그냥 엄마로서 아이들한테 한식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좋아요. 준비해 볼게요. 그날 밤 재료 목록을 적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김밥이 이렇게 큰일로 이어질 줄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요. 김밥 한 줄이 만들어낸 이 변화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푸드데이 당일이 다가오니까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괜히 수빈이한테 실수해서 망신 주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준비는 차곡차곡 했어요. 재료는 이틀 전에 다 사뒀고, 김은 한국에서 보내준 김치 택배 박스에 있던 거 썼어요. 당근, 시금치, 달걀, 햄, 참치, 불고기 다 따로 데쳐서 재료통에 담아두고 행사 전날 밤엔 밥을 안 치자마자 재료 하나씩 조리하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했어요. 김밥 부스 오면 뭐라고 말하지? 김은 영어로 시위드 아냐? 그냥 김밥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렇게 혼잣말하면서 손으로는 10줄 넘게 말고 있었어요. 행사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아주 활기차더라고요. 각 교실마다 다른 나라 부스를 꾸몄고, 한국 부스는 한복 입은 선생님들이 사진도 찍어주고 한글 이름 써주는 코너도 있었어요. 제자리인 김밥 부스에는 벌써부터 아이들이 몰려 있었고요. 오늘 초밥 만들 거예요? 제일 먼저 온 아이가 묻더라고요. 초밥이 아니야. 이건 김밥이야.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 하면서 김밥 카드도 보여주고 차이점도 설명했어요. 김에는 간이 안 돼 있고 날 생선도 안 들어간다고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신기한 듯 고무장갑 끼고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밥을 얇게 펴고 시금치, 당근, 계란, 햄 얹고 긴발로 돌돌 말고 칼로 싹 자르면 단면이 나오잖아요. 와, 엄청 예쁘다.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아이들 반응이 정말 귀엽고 신났어요. 김밥 한 조각 입에 넣은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삭바삭하고 짭짤하고 달콤해요. 마음에 들어요. 하루 종일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괜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게 김밥 부스는 인기 폭발이었고 수빈이도 옆에서 자랑스레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그냥 다 잘 된 것 같았어요. 근데요,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 김밥 또 가져왔냐고 난리였어요. 도시락 보자마자 옆 반 애들도 몰려왔어요. 줄까지 섰어요. 수빈이 말에 웃음이 나다가 순간 좀 걱정됐어요. 급식 안 먹고 도시락만 먹으면 학교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교문 앞에서 에밀리 선생님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지윤 씨,
오늘 잠깐 이야기 좀 가능할까요? 가슴이 철렁했죠. 오늘 점심시간에 수빈이 김밥을 먹는 걸 보고 다른 반 아이들까지 구경하러 몰려왔어요. 애들이 수빈이 도시락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다 같이 나눠 먹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혹시 문제라도 있었을까봐 걱정했어요. 그 말에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라고요. 사실 급식실 담당 영양사 해리슨 씨가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급식 대신 도시락을 먹는 애들이 많아지니까요. 게다가 어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낯선 음식을 강요받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어요. 그 얘기 듣고 진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누가 강요를 해요? 수빈이는 그냥 자기 도시락 먹었고 친구들이 먹어보겠다고 자발적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 그 소식이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퍼졌다는 거예요. 어떤 외국 아이가 이상한 음식을 퍼준대. 학교 점심시간에 뭘 먹게 되는지 우리가 모른다니 불안하다. 그 중에서도 한 학부모 위원장이 제일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더라고요. 패트리샤 루이스, 좀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분이었대요. 결국 학교 측에서도 학부모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참석해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고요. 솔직히 처음엔 너무 겁났어요. 도시락 하나 싸줬을 뿐인데 학부모 회의까지 가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피하고 싶진 않았어요. 수빈이를 위해서라도 이건 설명해야겠더라고요. 회의날 회의실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처음 보는 엄마 아빠들 눈빛이 다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분은 고개를 갸우뚱, 어떤 분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요. 클레어 아니 패트리샤 위원장이 제일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해진 급식 대신 외국 음식을 강요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급식 시간은 학교의 공식 프로그램인데 낯선 음식이 확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요라는 단어에 순간 속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꾹 참고 말했어요. 김밥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에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균형 잡힌 한식 도시락입니다. 제 딸 도시락을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먹어봤고 다들 맛있다고 했어요. 제가 권한 적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오해가 생겼다면 죄송하지만 그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그때 예상 못한 사람이 나섰어요. 급식 영양사 해리슨 씨였어요. 처음부터 저희에게 가장 불편했던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도시락 인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급식보다 외부 음식에 아이들이 열광하니까요. 그런데 김밥을 직접 조사해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건강했고 영양적으로도 우수하더군요. 저는 이 기회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다문화 요리의 날을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급식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김밥을 시작으로요.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옆에 앉은 한 학부모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애도 그날 김밥 먹고 와서 엄청 흥분했더라고요. 평소에 급식 불평만 하던 애가 오랜만에 학교 점심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회의는 뜻밖의 결론으로 흘러갔어요. 다문화 급식의 날을 시범 운영해보자. 그 첫 번째는 한국 음식으로. 김밥과 불고기를 급식 메뉴로 넣어보자. 회의가 끝나고 해리슨 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질투도 났어요. 제가 만든 급식보다 아이들이 김밥에 열광하니까요. 근데 알면 알수록 한국 음식은 굉장히 체계적이더라고요. 지윤 씨, 함께 김밥 레시피 개발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 말 듣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제 도시락 싸던 엄마가 급식 메뉴 개발까지 하게 됐어요. 인생이 참 알 수 없죠. 회의가 끝난 날 집에 돌아오면서도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이게 정말 잘된 일인가? 혹시 김밥이 괜히 더 오해를 사는 계기가 되진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현관문 열자마자
수빈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회의에서 김밥 급식하기로 했어요. 친구들이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 듣고 갑자기 긴장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 수빈이한테는 이게 그냥 도시락이 아니라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남편도 제 어깨를 툭 치며 한마디 했어요. 지윤아, 당신 진짜 대단해. 미국 와서 한국 음식 전도사가 될 줄이야.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소박하게 파티를 열었어요. 삼겹살 굽고 수빈이는 김밥에 넣을 새로운 재료 아이디어를 종이에 잔뜩 적더라고요. 엄마, 우리 반에 계란 알레르기 있는 애 있는데 그 친구는 뭐 넣으면 좋을까요? 치즈는 어때? 채소만 넣고. 치즈 김밥 좋다. 체다 치즈 넣고 햄이랑 같이 말면 맛있겠다. 그렇게 그 주말은 김밥 실험 주간이었어요. 수빈이랑 함께 재료 바꿔가며 몇 줄씩 말아봤어요. 매번 조금씩 실패도 했지만 그게 또 재미였어요. 특히 치즈햄 김밥은 반응이 좋아서 그걸 급식 시식용으로 정했어요. 회의에서 정식 급식 도입 전 한 번 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당일 저는 김밥 4가지 종류를 들고 학교에 갔어요. 불고기, 참치, 채소, 그리고 치즈햄. 교장 선생님, 급식 영양사 해리슨 씨, 학부모 대표, 선생님들까지 다 모여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박지윤 씨와 함께 김밥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영양소가 한 번에 들어있는 김밥은 다문화. 급식의 첫 메뉴로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리슨 씨가 그렇게 말한 뒤 제가 준비한 김밥을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처음엔 다들 조심스레 집더니 한 입 먹고 나서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생각보다 익숙한 맛이네요. 치즈 맛이 잘 어우러져요. 야채가 아삭아삭하고 소스 없이도 간이 딱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해요. 포크 없이 손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그 중에 한 명 패트리샤 위원장까지 조용히 김밥을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 딸 소피아가 며칠 전부터 김밥 타령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전 도통 몰라서요.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김밥 레시피를 전부 학부모들과 공유하면 되겠네요. 결국 김밥 급식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이름도 정했어요. 글로벌 런치데이. 매주 수요일 다른 나라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고 그 첫 번째가 한국의 날로 정해졌어요. 그 주 수요일 급식실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해리슨 씨, 저 몇몇 학부모가 함께 일찍부터 나와 재료 손질하고 김밥을 말았어요. 급식 메뉴는 김밥, 불고기, 잡채. 급식실 벽에는 한글 포스터랑 한국 전통 문양이 붙어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BTS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환호했어요. 오늘 김밥이래. 저거 나 그때 먹어봤어. 엄마한테 김밥 또 싸달라고 했는데 못 싸주셨어. 저 김밥 한 줄 더 되나요? 젓가락을 익숙지 않게 집는 아이들한테 사용법도 알려주고 어떤 친구는 2줄째 먹으면서도 또 주세요. 를 외치더라고요. 그날 잠반은 역대 최저, 채소 섭취율은 최고였대요. 해리슨 씨가 급식 마감 후 저한테 말했어요. 지윤 씨, 오늘 완전 대박이에요. 김밥 하나로 아이들이 채소를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지역 신문사 기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국 엄마의 김밥, 미국 초등학교 급식을 바꾸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수빈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꼭 인터뷰해요. 엄마 진짜 멋진 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 기사는 지역 SNS를 통해 퍼졌고 몇 주 뒤엔 교육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도 확대할 계획인데 김밥을 모델 케이스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학교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글로벌 런치데이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고 김밥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파스타, 멕시코 타코,
인도 커리, 중동 팔라펠 등 다양한 음식이 급식으로 등장했어요. 해리슨 씨는 각국 학부모들과 협력해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식단은 점점 풍성해졌어요. 잔반은 60% 줄었고 채소 섭취량은 2배 이상 늘었대요. 학부모들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애가 집에서도 채소 먹겠다고 해서 놀랐어요. 글로벌 런치데이 덕분에 아이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일요일 오후 수빈이랑 공원 산책을 하다가 수빈이가 말했어요. 엄마, 처음 미국 왔을 때 기억나요? 학교 급식도 별로였고 애들 눈치 보이던 거. 그랬지. 날씨도 맨날 흐리고 장도 맘대로 못 받고. 근데 이제 급식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그 말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모든 게 그냥 김밥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다음엔 뭘 유행시켜 볼까요? 이번엔 한국 디저트 어때요? 수빈이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호떡이나 약과로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늘을 올려다보니 맑고 파랬어요. 처음 왔을 땐 낯설고 버겁기만 했던 이 땅에서 이제는 제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요.